개발행위 할 때, 자, 땅 건드리는 모습 떠올려야 돼요. 요때 이 개발행위라고 하는데, 이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받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허가받자. 도시군수의 허가를 받습니다. 시장군수까지 해서 허가를 받자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고. 자, 개발행위가 뭐냐? 이렇게 건물 토토토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건물 토토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물 토토토를 해 들어갈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 자, 건물 토토토 할 때는 허가받자 뭐 이런 내용을 한번 공부 한번 해봤죠? 자, 그런데 142쪽을 보면 변경 허가 등 해서 변경 허가 동그라미 1번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어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다시 그 내용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OX, X.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걸리죠.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허가를 안 받으면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우선 1, 2, 3, 4 나오죠? 1번과 2번 묶어서 별표. 이게 시험 문제. 나 시험 문제 이거 지문 알려드려요. 한 지문씩.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게 시험 문제. 자, 그러면 우선 1, 2, 3, 4번이 중요한데 1, 2, 3, 4번 중에서 1번과 2번은 외워주셔야 돼.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죠. 사업기간을 단축, 밑줄 긋고 단축의 동그라미 딱 쳐요. 그러면 반대 해석합니다.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는,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는 허가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는 허가를 그렇지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 밑줄 긋습니다. 5% 범위 안에서 축소, 5%의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5%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는 변경 들어가는 거니까 이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5% 범위 안에서가 아니고 5%를 넘어지는 축소라든지 또는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겁니다. 이런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가 되죠. 내용 아시겠어요? 이 두 개는 외워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3호를 보니까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자,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밑줄 그어놓고 불의 동그라미 딱 칩니다. 자, 4호를 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서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 허용오차 반영 밑줄 그어놓고 허용에서 허자에 동그라미 쳐요. 첫 글자 따겠습니다. 단오불허 이렇게 따겠습니다. 단오불허 이렇게 딸 거야.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나와요. 밑에부터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사후통지 나오죠? 찾았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위에 이 말이 빠져 있어. 위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야. 위에 이 말 집어넣어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 그 앞에다가 위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야. 변경하고자 하는 때야, 한 때야? 한 때죠. 해놓고 나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후야, 사전이야?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밑줄 두 줄 별표.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아미 처리된 부분 있죠. 1, 2, 3, 4 나와요. 단, 오, 불허 이 말 나오죠. 앞에서 다시 한번 묶어서 1, 2, 3, 4를 묶어서 통지사항이라고 써놓습니다. 요건
허가를 받는다, 신고한다, 통지한다요. 통지한다. 해놓고 통지하는 거야. 하기 전에 통지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통지사항이라고 써놨어요. 자, 그러면 저 따라서 해야 돼요. 자, 단오불허 갈 겁니다. 따라서요. 단오불허. 통지하자. 단오불허. 단축. 사업기간 단축. 단오불허. 5% 범위 안에서 축소. 단오불허. 불가피하게 변경. 단오불허. 허용오차 반영. 단오불허 통지하자. 단오불허 통지하자. 단축. 5% 범위 안에서 축소. 불가피하게 변경. 허용오차 반영. 단오불허 통지하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1, 2번은 꼭 잡으라 그랬어요. 자, 이제 됐어요. 자, 됐고. 자, 지금 어디를 보냐면 놓아두고 이순환으로 돌립니다. 144쪽을 갑니다. 144쪽. 144쪽을 보면 3호의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나와요. 자, 허가 신청서 제출. 요 말 나와요. 예, 허가 신청서 제출 밑줄 그어놓고 가로 2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의 밑줄 한번 딱 긋고, 자, 오른쪽 맨 위에 가로 3번에 조건부 허가 나와요. 아, 이건 중요하다. 별표 한번 딱 치고, 별표 한번 치고, 조건부 허가에다가 가로 열고, 개발행위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을 딱 써놔요. 개발행위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지문이 떠요. 자, 맞는 지문 고르기. 개발행위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맞다. 틀린 문장 고르기. 개발행위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 말이 떠요. 그러면 틀렸다. 내용 아시겠어요? 이게 또 지문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되는 지문. 자, 놓아두고 그 밑에 가로 4번을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이행보증 등 나오죠. 이행보증금 예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행보증금 예치. 밑줄만 그어놓고 이행보증금이야, 이행강제금이야? 이행보증금이죠. 이걸 이행강제금으로 고치면 안 돼요. 자, 이제 됐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예위 나와요. 예위에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동그라미 치고, 아미철 있는 부분에 1, 2, 3 나오죠. 1, 2, 3 묶어서 별표. 이게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 예, 별표 치고. 자, 넘어가서 자, 4호를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등 허가 기준 이렇게 딱 나오죠. 허가 기준에 네모 딱 넣고, 예. 자, 거기에 1호에 아미철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1번에 도시지역부터 동그라미 3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를 묶어서 동그라미 1, 2, 3을 묶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규.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고 써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이 면적 기준에 맞아야 허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칙.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고 썼어요. 뭐 그 정도만, 그 정도만 체킹을 한번 해보고. 자, 기준, 개발행위 허가 기준 다음에 면적이라고 써놓습니다. 면적이니까 기준 면적 이렇게 써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 이렇게 한번 써놓습니다. 자, 147쪽을 봅니다. 147쪽을 보면 시행자의 의견 청취란 표현이 나오죠. 나와요. 자, 시행자의 의견 청취에서 시행자의 의견 청취라는 말 밑줄 한번 그어 놓는데 이게 주민의 의견 청취야, 시행자의 의견 청취야? 시행자의 의견 청취죠. 가로 열고 주민의 의견 청취 써놓고 X. 만약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틀리는 말입니다. X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기준. 자, 넘어가요.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면 준공검사를 해야 돼요. 152쪽. 자, 152쪽을 한번 봐요. 152쪽을 보면 준공검사 등 해가지고 준공검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준공검사라는 표현 나오죠.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준공검사 대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준공검사 대상에 한번 밑줄 긋고 밑에 암이 처리된 부분이 있죠. 1, 2, 3 세 가지죠. 자, 1, 2, 3 나와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나오죠. 자, 1, 2, 3을 묶어서 준공검사 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틀리죠? 아까 건물 토토토 이거는 허가받자 그랬는데 이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게 두 개가 빠지네. 그죠? 그래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1, 2, 3 준공검사 대상 딱 묶어놓고 써놓고 별표 쳐요. 이게 또 시험 문제.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틀을 잡을 건데 이 틀은 지금 체계도를 옆에 놓고 보는 게 좋아요. 체계도를 놓고서 제가 삼순환까지 해서 완성을 한다 그랬어요. 체계도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그림 그리기가 조금 힘드니까 체계도에 몇 페이지에 나와요? 몇 쪽에? 4쪽에 나와요? 도시계획법 펴놓고 있냐 너는 맨 앞에서 참말로 4쪽에 나오죠? 그 그림 그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그림 그리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합니다. 우리 체계도에 전부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칠판을 한번 주목 한번 해보고 우리 선생님들의 제가 이제 이걸 내용을 절차를 한번 쭉 볼 거예요. 자, 개발행위 할 때는 이렇게 허가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도시군수에 허가받자 그랬는데 실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평창이야. 평창에 자 18년 2월 9일부터 이제 올림픽이 열리죠. 자, 그래서 여기 임야를 갖다가 임야입니다. 임야를 3,000제곱미터를 갖다가 갑이라는 자가 사들여요. 뭐 하려고? 펜션을 10채를 짓겠다. 이렇게 딱 된 거야. 10채를 짓겠다. 이렇게 된 거야. 자, 펜션 10채 짓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물이 건축이죠. 땅 건드리죠. 자,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요때 갑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허가 신청서가 있겠죠. 허가 신청서에다가 계획서를 집어넣습니다. 계획서. 자, 계획서. 이 계획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렇게 진입도로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 공급 설비 뭐 이런 것들 통신 상하수도 다 설치하겠다. 이런 기반시설 설치하겠다는 이런 계획. 자,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여기까지 필요한 용지를 확보해 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한 용지까지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의 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방지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유해방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펜스 치고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도로변에 쭉 걷다 보면 펜스 쳐지고 위에 건축물에 뭐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물망들 이런 것들을 쳐놨죠. 이런 게 다 유해 방지하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도 다 개발행위예요. 우리 이렇게 걷다가 보면 우리 건물 짓는 거 있잖아. 도로변에 이것도 개발행위예요. 다 개발행위라니까. 그건 개발행위가 아닌데 이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땅 건드렸다면 개발행위예요. 건물 짓잖아요. 건축물의 건축. 내용 됐어요. 자, 이때 유해 방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네 번째 환경 분진 날리고 하니까 환경 오염을 방지하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가요. 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만 합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하나 짓는 것도 개발행위예요? 개발행위라니까.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때 거기 우리 정문 쪽에 이 레미콘 차량이 왔다 들락날락 하는데 거기 보니까 무릉덩이가 이렇게 있잖아. 거기를 통과한다고. 분진 날리니까. 이거란 말이지.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다 해놓고 조경이라든지 경관조치 해놓겠습니다 하는 계획들이 아파트 지을 때도 다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다 들어간다. 전부 다 개발행위예요. 자, 개발행위를 갖다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작성을 해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돼. 자, 함께 제출합니다. 그래서 갑은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 허가가 무슨 허가다? 개발행위 허가다. 이 허가가 무슨 허가다? 개발행위 허가다. 자,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구다?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다. 이렇게 도시군수만 나온다는 거 조심해야 돼. 시장군수구청장 아예 안 나온다. 자, 여자한테 허가를 받게 되어지는데 요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갑한테 떨어지는 게 15일 이내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15일 이내. 15일 이내. 자, 그래서 심의 기간이나 또는 협의 기간이 있다면 심의나 협의 기간을 제외하고입니다. 이걸 포함하고 해버리면 틀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심의나 협의 기간이 있다면 제외하고 포함하고 제외하고 이걸 포함해서 무조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자. 처분, 허가 또는 이 불허가 처분을 하자. 이렇게 되면 이 처분을 하자 하면 기속행위거든요. 근데 심의나 협의 기간을 포함하면 15일이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재량적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량행위. 자, 이 기속행위다 하는 것은 건축법에 가면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입니다. 허가 기준에 맞는 이러한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처분을 해줘야만 돼요. 이런 것 등을 기속적인 행정처분, 기계적 처분이다 해서 기속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허가 기준에 맞는 이러한 서류 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거부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것 등이 바로 재량행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재량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갔더니 뭐 건축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는 저기 녹지과에 좀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강원도 동해안 쪽은 관광과에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 등이 바로 재량행위예요. 아니 허가 내주려면 지가 내주고 말면 말지 왜 또 녹지과에 물어보고 관광과에 물어봐? 이런 것 등이 바로 재량행위인 개발행위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는 기속행위다,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다. 허가 기준에 맞는 허가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도 있다니까.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어요. 건축법은 그게 없습니다. 뭐 당신은 잘생겼으니까 허가 내주고 못생겼으니까 허가 안 내줘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건 개발행위 허가는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량행위인 행정처분은 무엇을 붙일 수 있는 특징이 있냐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재량행위인 개발행위 허가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지 조건부 허가라는 말이 건축법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하다. 건축법은 기속행위다 보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는 뭐냐면 너 진짜 이거 할 거야? 한다면 내가 내주고 안 한다면 안 내줘. 이렇게 되어지는 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건축법은 조건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발행위는 이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조건을 겁니다. 너 진짜 하면 내주고 안 하면 안 내줄 거야 이렇게 되어집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에서 지금 총칙편에서 배우죠. 조건과 기한 해가지고 법률행위 부관이다 해서 배워요. 그죠? 법률행위 부관. 조건이라는 것 자체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이렇게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기한이라는 것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올해 10월 27일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는 건 조건이야 기한이야? 조건이면 불확실하다니까. 기한이라니까. 기한. 확실한 거야. 불확실해요? 확실하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10월 27일 보는 것은 기한이야. 기한. 확실하다.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다. 불확실해? 정말. 지금 시간 충분한데 뭘 그래야. 확실하다. 자, 우리는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행정행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는 행정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건 기한이 없어요. 조건만 존재합니다. 부관이.
그래서 조건이라는 건 불확실하니까 이행을 안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를 담보해야 될 거 아니야. 담보하는 진짜 하려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라. 이행보증금의 예치 사유가 나오는데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에 있어서 20% 이하가 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행보증금의 예치 사유는 기붕이가 8차조로 갈 겁니다. 기붕이 8차조로 갈 겁니다. 기붕이가 마라톤을 하는데 성이 이씨입니다. 여기부터 잡아갈 거예요. 이기붕 씨가 맨발로 해요. 겨울철에도 마라톤을 하는데 발이 차죠 해가지고 이기붕 8차죠. 다른 데서는 엄청 재밌어 해요. 우리 광주 선생님들은 워낙 또 얌전하고 개그는 천한 것들이 하는 것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웃지를 않는데 뭐 자, 이거 이따 확인할 거예요. 이따 확인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시장군수인 도시군수가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봤더니 용평스키장 가는 도로가 평창읍내에서 용평스키장 가는 4차선 도로가 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자, 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입니다. 요 사업을 시행하는 도로가는 자니까 이걸 도시군계획사업이라 그래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가 있다면 이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의견 청취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허가권자는 의견을 듣게 되어지는데 누구의 의견을 들으냐?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하면 큰일 납니다. 요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요. 도시군계획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행자의 의견을 듣는 거지 요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말로 바꿔요. 큰일 나요. 그래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준공검사를 갖다가 받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준공검사권자는 도시군수입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자, 준공검사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건물 토토토입니다. 건물 토토토죠. 건물 토토토에 해당이 됩니다. 5가지가 허가 대상입니다만은 이게 준공검사 대상이 이게 중요해요. 준공검사 대상은 3가지만 되어집니다. 준공검사 대상은 토지 형상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것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토지 형상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것이 물건 쌓아놓는 거와 토지를 분할하는 겁니다. 이건 개발행위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는 받아야 돼요. 허가는 받는다. 자, 그래서 그걸 빼놓고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과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있죠.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자, 그 다음에 토속 채취입니다. 토속 채취. 여기까지가 준공검사 대상이다. 자, 이 준공검사 대상은 뭐하고 똑같냐면 준공검사 대상은 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하고 똑같습니다. 심의 대상과 같다. 이따 확인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심의 대상과 같다. 이따 확인하게요. 책을 보면서. 자,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걸 보면 그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어디에서 개발행위가 일어나는데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상하수도를 설치해야 되고 학교등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기반시설을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설명 잘 듣고 이해해야 돼요.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뭐냐? 개발행위로 인해서 밀도입니다. 밀도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건축물의 밀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뜻하는 말입니다. 용적률을 뜻하는 말이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강화하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죠. 이때 관리는 억제, 강화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강화하겠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개발행위로 인해서 밀도, 즉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이 구역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내용 이해 좀 가요? 자,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데 우리 법령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상한치는 50%까지 강화한다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몇 프로까지 강화하겠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건폐율을 강화한다는 말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그 다음에 용적률은 50%까지 강화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50% 강화하는 것을 건폐율에 붙여버리는 순간 틀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느냐 이거죠. 자, 그림으로 그립니다. 자, 이와 같이 주거지역이라든지 또는 상업 업무 오피스텔 등이 백화점 등이 질비하게 있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공장이 있는 이와 같은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행위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에서 주상복합. 자, 주상복합 50층이에요. 주상복합 50층이 10여 동이 들어옵니다. 10개 동이 들어와버려요. 이렇게 들어와버리면 자, 여기에서 초등학교 하나를 또 확보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와요. 기반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들어와버리면 지금 2차선을 8차선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15층, 20층짜리가 무더기로 쓰러져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반 설치 못해요.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뭐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자, 그렇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하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광주광역시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용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어.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예. 자, 반드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지정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다. 무조건 다 지정된다 하면 틀려요. 이게 빠져버리면 틀립니다.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의 유효 지역이죠. 이 지역의 유효 지역은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수 있다면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죠. 이렇게 된다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 가요? 예? 자,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이 지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 지역에 익어야 돼. 기반 설치할 수 없어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지. 이 지역이라도 기반 설치할 수 있다면 이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느냐? 어떻게 내느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중복하여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틀린 지문 고르기. 없다요, 없다. 지문 하나 알려드렸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지문이.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런 지역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자. 도로를 4차선으로 어떻게 격자형으로 설치하자라든지 또는 각종 상하수도 설치하자라든지 이런 구역으로 지정하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구역 지정고시후 별다른 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왜? 단순하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곳이 되어지면 이 구역이 지정곳이 되어지면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거라는 이 계획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계획이 1년 내에 나와야 돼요. 이걸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안 나오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고시 된 후에 지구단위 계획이 몇 년 내 나와야 돼요? 3년. 3년 내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기억나요? 지난주에 했던 거. 여기는 1년. 이렇게 돼요. 아, 중요하다. 자,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쭉쭉쭉쭉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보자고요. 쭉쭉쭉쭉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따라서 누가 지정하는 거냐?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지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합니다. 따라서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 해당이 되겠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입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OX. 자, 한번 해봐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한다 그랬어요. OX. 얘기하지 말고 있어. 2시까지. 나도 단련이 돼 있어. 쌈 한 번씩 하면 집에서 마누라하고 한 2달씩 안 해버리니까 나도 자신 있어요. 말하지 마. 뭐가 잘해서. 뭔 말했냐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특별시장이 도시군수가 이것과 이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대야. OX. X.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입안에서 결정고시 간다 이런 내용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서 관련된 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6가지가 있는데 이게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나머지 2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12문제니까 우리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1문제,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서 또 1문제가 나와. 그러면 딱 이게 12문제가 되는 거야. 오늘 하는 게 또 1문제라고. 오늘 1문제 맞춰버릴 거야. 어디 분위기가 너나 맞추지 난 죽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 자꾸 들어보면 괜찮아요.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지정하느냐? 입안에서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기억해 줄라나?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 거치자 그래서. 그래? 이런 내용 했어요?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그래 계속 하자고. 또 계속 이순한테 또 해. 계속. 어떤 구역을 지정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옳지.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치자 이렇게 얘기했지. 그죠? 그래서 의견 청취에 심의 거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보면 첫 번째가 뭐다? 그렇지. 광역계획권 지정. 두 번째가 뭐였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세 번째가 뭐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야. 중요하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래도 안 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알려준다니까. 해마다 나와. 그 지문이 어떤 지문이든지.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러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렇게 예외로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친다. 주민의 의견 청취 후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인 도시군수가 지정합니다. 따라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기반시설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우리가 기반시설 연동제다 해서 예전에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공부도 하긴 했어요. 지금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권자가 동일하다 하면 개발행위 허가권자로서 맞는 말이죠. 근데 지정 절차가 동일하다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계획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켜버리는 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건 계획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이런 계획도 누가 수립하는 거냐? 이런 계획도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인 도시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지금부터 체킹을 해 들어갈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볼 거예요. 144쪽 볼 겁니다. 자, 144쪽 허가 신청서 제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금 갑을 예를 들었어요. 제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밑줄 동그라미 1번,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동그라미 2번, 유해방지 밑줄 동그라미 3번, 환경오염방지 동그라미 4번, 경관 조경 밑줄 동그라미 4번, 5번, 이렇게 5가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계획서 네모, 신청서의 네모에 꽂놓습니다.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제출해야 한다. 밑줄만 그어요. 뭐 외우는 건 아닙니다. 이 5가지가 뭐게,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워서 뭐하게. 자, 외우는 건 제가 별표 치는 겁니다. 이 경우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밑줄 기반시설의 설치 밑줄 동그라미 1번,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동그라미 2번, 이 2가지에 관한 계획서 제출이 없어요. 밑줄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다른 건 놓아두고. 자, 잠깐만요. 우리 이거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기반시설 설치를 한 필요한 용지 확보, 이런 계획서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있죠? 개발밀도 밀도 관리구역은 관리구역이야. 개발밀도 관리구역. 여기에서는 이 2가지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돼요? 왜? 이거니까. 기반에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야. 내용 됐어요? 됐다. 이걸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나오면 틀리는 거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다만 놓아두고, 허가 불허가 처분, 처분 기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살짝 웃을 뻔한 거지? 시간을 줬는데도 안 웃고 있어. 참말로. 빨리빨리 웃기를 기다렸는데 안 웃어. 두 번째 줄,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동그라미 딱 치고, 자, 가로 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 기간을 제외한다. 밑줄 긋고 별표. 심의 협의 기간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하고 15일입니다. 자, 이것만 제외한다. 협의 심의, 심의 협의 기간 제외한다. 밑줄 긋고 별표. 요 내용만 별표 치는 겁니다.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서면 통제 밑줄 긋고, 자, 특별시장, 시장군수,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메일로 보내줘야 돼요. 자, 사유를 밑줄 긋고 제일 끝에 알려야 한다. 밑줄 그어요. 서면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해줘야 됩니다. 자, 오른쪽 위에 조건부 허가 가겠습니다. 자, 조건부 허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밑줄 긋고 별표. 자, 조건부 허가, 조건부 허가입니다. 개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개발행위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지문이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있다 없다 이것 가지고 내요. 중요합니다. 의견 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붙이려는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 갑이 신청했다 하면 갑에 있어서 의견을 듣고서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뭐 행정청의 의견을 듣자, 주민 의견 듣자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조건 붙일 때는 갑의 의견을 들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이행보증금 보겠습니다. 예체, 이행보증금 예체,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가로 열고 닫고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체하게 할 수 있다. 자, 개발행위 허가 밑줄을 받는 자로 하여금 끝에 밑줄 그어요. 이행보증금을 예체하게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1, 2, 3, 4, 5 묶어요.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라고 써놓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라고 써놓습니다. 이기붕 8차조 갈 겁니다. 자,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써놨어요. 뭐 별표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별표는 안 치겠어요. 자, 그러나 그래도 출제됐던 내용이니까 또 이게 또 그냥 출제돼 버리면 이게 난이도 상으로 칩니다. 제가 찍어주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가 돼 버렸다 이렇게 되면 제가 난이도 상. 자, 봐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는 사유,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인데, 자, 1호를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읽다 보면 다른 생각하니까 안 읽어도 좋고 두 번째 줄 끝에 봐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밑줄 기에 동그라미 쳐요. 기붕이 8차조로 갈 겁니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면은 뭐를 예치하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자. 2번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 밑줄 그어요. 인근 토지 붕괴 밑줄 그어놓고 붕괴에 동그라미 칩니다. 우려가 있거나, 자, 우려까지 밑줄 그어요. 붕괴될 우려.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입니다. 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 밑줄 그어놓기만 해요. 기붕이 8차조로 갈 겁니다. 3번 토석 발파 밑줄 그어요. 토석 발파 발에 동그라미 쳐요. 기붕이 8차조로 갈 겁니다.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 지역의 피해 발생 우려입니다. 자, 인근 지역의 피해 발생 우려 밑줄만 그어요. 자, 4번 가보겠습니다.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 밑줄 그어놓고 차에 동그라미 칩니다. 환경이 오염될 우려 밑줄만 그어놓습니다. 자, 5번 가겠어요. 자,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체제가 완료된 후에 비탈면의 조경 밑줄 그어요. 조경에서 조에 동그라미 쳐요.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에서 2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에서 2부터 갈 겁니다. 이기붕 8차조 이렇게 갈 거예요. 8이 차죠. 마라톤을 하는데 겨울철에도 맨발로 해요. 기붕씨가 이기붕 8차조. 이씨여, 성이 이씨여, 기붕이 성씨가. 따라서요. 이기붕 8차조. 이기붕 8차조.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기반시설. 붕괴. 토지의 붕괴. 발파. 토석 발파. 차량 통행. 이기붕 8차조. 조경. 비탈면의 조경. 이기붕 8차조.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기반시설. 이기붕 8차조. 붕괴. 토지의 붕괴. 발파. 토석 발파. 이기붕 8차조. 차량 통행. 이기붕 8차조. 조경. 비탈면의 조경.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예외. 이게 시험 문제라고 그랬죠? 이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다음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밑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밑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자, 1, 2, 3 묶어서 국가 등의 공공단체라고 써놓습니다. 자, 국가 등의 공공단체는 개발 행위를 하면서 도로를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1호에 보면 국가 밑줄, 지방자치단체 밑줄. 꼭 시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가지고만 시험 문제 냈어요. 꼭 시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지문이 떴습니다. OX, X다. 국가 등의 공공단체는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에 걸립니다. 자, 2번. 왜 지방자치단체 국가만 시험 문제 내냐면 2번 보세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이렇게 나오죠. 공공기관 밑줄 거예요. 그러면 공공기관 써놓고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행하는 개발행위 쓰려면 이게 많잖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가지고만 내. 계속. 시험 문제 아시겠어요? 공공기관 밑줄 그었어요? 다른 데 놓아두고. 자, 3호에 보겠습니다.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뭐가 있어? 또 이게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단체만 밑줄 긋고 그리고 꼭 시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가지고 시험 문제 내요. 내용 아시겠어요? 예? 예. 자, 국가 등의 공공단체는 개발행위 할 때 우리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요하다. 이게 시험 문제다. 그러면 꼭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방자치단체 개발행위 할 때 우리 이행보증금 예치하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틀려요. 자, 예치 금액을 보겠습니다. 예치 금액.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밑줄 한번 그어요. 이 안에서 예치하도록 만들어요. 산정하되 총 공사비 20% 이내 네모 딱 엮어 놓습니다. 총 공사비 20% 이내 요 정도.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요. 자가 되도록 하고 20%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 방법은 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 방법 밑줄 그어요. 밑줄 그어놓기만 합니다. 특별시 시군 도시군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밑줄. 법령으로 정한다 하면 틀립니다. 거기까지 시험 문제 내면 이제 맞출 분은 한 분도 없어. 그 산정에 관한 이행보증금은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 방법은 법령으로 정한다. 땡에 걸려버려요.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면 다 틀려버립니다. 이게 난이도 상. 그러면 이제 나왔다 하면 난이도 상으로 잡는 거예요. 제가. 올해도 안 나오겠지. 이거 나오면 다 틀리니까. 자, 그 정도. 이 경우 놔두고 예치 방법 보겠습니다. 예치 방법은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 네모 원칙입니다. 원칙 써놔야죠. 현금으로 납입해야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밑줄 공적 보증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광산 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입니다. 이행보증서 밑줄 거예요. 뭐 각종 보증서나 이행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없다 하면 틀립니다. 자, 그 정도. 반환에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는 밑줄 거예요. 준공검사를 받은 때는 즉시를 반환해야 됩니다. 이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때는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준공검사 받은 때 반환 들어갑니다. 반환 시점입니다. 그 정도.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 필요 없어요. 놔두세요.